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요즘 금투세 관련해서 난리예요. 난립니다. 네. 시끄럽고 난리고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금투세가 뭔지도 몰라 나는. 그래서 금투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쟁점이 무엇인지 필요하다, 이거. 예. 네, 그런 이야기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경제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경제가 좀 어렵지요. 예. 이걸 가장 쉽게 가장 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경제 딜리버리 박시동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희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성도 있다는 거 항상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요즘 아주 잘 나가십니다. 이분이. 잘 나가시더라고.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책도 내셨대요. 책을 또 내셨고요. 슬쩍 한번 얹어봅니다. 대한경제 부흥회. 부흥회. 매불쇼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박시동, 이광수, 안진걸. 3인방이 같이 한 거예요? 3인 공조. 아. 근데 저희가 왜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 우리 풋살 팀이네. 풋살 3인방이다. 저희가 풋살 3인방. 이거 팔아서 떼부자 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네. 좋은 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에? 수익을 무조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전액을? 그렇습니다. 왜? 아니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기부는 우리가 하면 돼요. 근데 핵심은 아직은 안 나왔고요. 한 일주일 있으면 이제 나오는데 네. 지금 사전 예약 판매 중인데 지금 많이 사전 예약을 눌러주셔야 실제 나올 때 좋은 자리에 진열이 된다고 하네요. 대한경제 부흥회. 지금 좀 끌어당겨 주시면 대단히 네. 벌써 감사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164위더라고요. 164위? 예. 신작이 165인데 그게 뭔 베스트셀러야 164. 아니 그 셀러 순위에 164위라고 어디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예. 신작이 165권이야.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164위. 거의 꼴찌네 그럼. 예. 그래도 정신은 좋다. 매불쇼. 예. 아니 아무튼 그걸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네네네. 것도 희망이 되니까. 그럼요. 뭐 너무 우리가 기부할게요 매불쇼가. 아닙니다. 최욱 MC님과 풋살하면서 단련된 체력으로 글을 썼고요. 네. 그 다음에 매불쇼가 기부하는 거 보면서 또 제가 건강한 작을 아이고, 받았습니다. 참, 예. 진짜. 어떻게 저렇게 선해? 아니 그러니까. 안진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별 말씀을요. 지난주에 번호 공개했는데 아유. 그 중에서 한 10분의 2 정도밖에 답을 못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우리 매부리님들 폭발했어요. 당신 쇼에 지금 1월 달에 답변한 거 아직도 안 하고 또 번호 공개? 또 답 안 할 거지. 그래서 제가 용서를 구한 다음에 짜증내신 분들 중심으로 먼저 답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면서 짜증내는 분 선으로. 쇼는 아니었고 뒤로 밀려가지고 네, 정말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번호 공개 신중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금 경솔한다 싶었어. 맞아. 너무 좀 기분이 아니, 근데 업돼가지고. 왜냐면 진짜 최근에 체불임금이나 미정산 폐자가 너무 많아요. 예. 진짜 지난주 방송에도 알렉츠라는 곳에 또 미정산 사태로 최소 지금 1000여 명 이상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또 이 미정산 사태 피해자분들한테 연락이 왔고요. 그 다음에 파주에서 공공공사 하신 분인데 식대 200만 원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건 공공기관의 공사인데 그거 안 돼. 온청, 하청, 지하청 가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청이 주고 예.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그런 것도 연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김동영 의원이 진짜 연구를 한대요. 공공공사에서는 그렇지. 가장 저기 아랫 단위에서 네. 물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우리 그 옛날 한밭집이라 했잖아요. 네. 식사 제공하는 분들이 먼저 결제가 되는지를 체크하는 조례 같은 걸 만들겠다고 네. 민주당의 김동영 그래서 파주시의 박정호님 씨라고 김동영 씨라고 경기도원 지금 제가 또 그 사례를 접수해서 지금 이번 달 안에는 결제를 해라라고 네. 지금 호소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연이 엄청 밀려옵니다. 네. 답변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아니 근데 그 발언이 또 그 실언일 가능성이 높은 게 네. 짜증 많이 내는 사람들 우선순위로 한다고 하면 다 짜증 낼 거 아니,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형님이 정서적으로 힘들어져. 약간의 짜증이 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럴 수는 번호를 있는데. 공개하고 다 보냈더니 연락이 없으면 네. 그런 분들하고는 빨리 소통하는 게 맞죠. 저는 짜증 안 나요. 아니 그러니까 다 짜증 내면은 힘들잖아. 아니 짜증 내셔야죠. 번호 공개해놓고 답해준다 해놓고 아이고. 몇 달이 지나도 답을 안 하면 안 되죠. 왜 그리고 저렇게까지 특히 억울한 분들은 먼저 전화 주셔야 되고 강남에서는 아유. 지금 명동에서
지금 엄청난 횡포를 당한 세입자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이 부분도 지금 MBC 기자님들하고 같이 보도도 추진하고 민주당 을지로회랑 이렇게 제가 다음에 나오면 그 건물주 횡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세입자들을 등쳐먹으려고 하는 네. 재벌 대기업 있더라고요. 다음에 그거 네. 집중적으로 예. 저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금투세 이야기를 하면 지금 심각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심각해집니다. 미담 잠깐만요. 아, 뭘 미담. 계속 하려고 해 말을. 그 금투세 갔다 오면 분위기가 싸해질 것 같아서 미담 이건 미담입니다. 미담이에요? 짧게 갑니다. 왜냐하면 미담. 일단 이 홍길동 은행을 우리가 9월달에 4차 정기 지원을 해요. 추석 앞두고 그 긴급 생계기계 노인분들한테 대출이 아니라 1인당 10만 원씩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잖아요. 근데 광주 일자리 재단의 김현성 대표라는 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뜻이 사회 봉사회라는 거였대요. 그래서 500만 원을 이렇게 시작금으로 기부해 주셨는데 착하네. 이분이 지금 광주에서 무슨 일도 하냐면 배달의 민족 독립선언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민 탈퇴 운동을 해요. 소상공인하고 세부자들이 벌써 1,000명 넘게 배민 탈퇴 선언에 동참했대요. 아, 그게 진짜 어려운 예. 운동이다. 그 그래서 운동은. 그걸 공공 앱으로 갈아타기 운동을 그러니까 환승 연애가 아니라 환승 배달 앱. 그거 어려운 운동이야. 근데 지금 광주에서는 굉장히 호응을. 와, 역시 진짜? 광주가 대단한 곳이잖아요. 김현성. 그러니까 정치적 민주화를 만들어내는 곳이 이제는 경제의 민주화에 올인하고 있는데 이런 분은 기부도 박수를 보내야 되고 그 뭐 하는 분인데 이분은? 광주시 산하의 광주 경제진흥 상생 일자리 재단이에요. 광주시 산하의 3개 공공기관이 합쳐져서 광주 일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아주 뜻깊은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대단한 분이네. 이걸 보고 지난주에 우리 매불쇼에 나왔던 구마적 이원정 배우님 혼나고 가신 분 행복의 구마적. 나라로 꾸마죠. 이원정 배우님, 이경 배우님, 장동립 배우님, 정동 배우님 세계적인 무술 감독 아닙니까? 내년에 조닉 5에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김현성 안진걸 홍길동은행의 릴레이 기반을 보면서 또 기부금을 보내오셨어요. 저 사진 보세요. 저 사진. 왼쪽에 장동직 배우님, 이경 배우님 그리고 정동 무술 이원종은 없는데? 이원종 배우님만 이날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따로 더 받아낼 거예요. 그럼요. 아직 안 받았어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왜 이원종 얘기해? 아니 그분은 무조건 내요. 무조건 내. 그리고 홍길동은행이랑 꿈수저 청년 장학기금 있잖아요. 9월달에 제가 다 이번에 다시 선발하는데 지원하는데 다 홍보대사예요. 그러니까 구마정은 진짜 칭찬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근데 보면 매불쇼도 그렇고 우리 구마적도 그렇고 이원종. 이원정, 이경, 정동 배우 조닉 팝에 나오는 세계적 배우가 이 홍길동은행에 기부를 했다는 거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원종은 또 내 영향 받았나 보네. 영향 받았어요. 지난 금요일에 나왔었거든요. 또 내 영향 받고 갔네. 그러니까 영화 제목 원종 씨. 행복의 나라인데 원종 씨가 또 그때 이제 옛날 12.12 사태 때 뭐 이런 거잖아요. 쿠데타 다루는 건데 진짜 행복의 나라로 가려면 좋은 정부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도 기부도 하고 연대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정도로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착하지. 네, 너무 착하지. 착하고 저런 분이 어딨어? 진짜 정의롭고 네. 솔직하고 저분이 항상 얘기한 게 그 지방 대학 살려야 된다, 활성화해야 된다. 항상 주장하는데 그치. 본인 딸이 인서울해야 된다고 지금 재수하고 있어요. 맞아요. 착해. 사교육 철폐해야 되는데 인서울 하려니까 학원 다녀야 항상 되더라고. 그래. 사교육 철폐해야 된다. 공교육 정상화해야 된다. 그런데 풋살하다고 나가. 어디 가요? 애 학원에다 맞아, 이거 진짜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착해. 출연료 좀 올려주세요. 네, 학원비 네. 너무 비싸요. 학원비 학원비도 좀 비쌉니다. 내려주시고요, 다들. 예, 착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네. 아니 또 그런 얘기 또 못하러 해. 재밌잖아. 아니요. 실제 그래요. 딸이 근데 왜 재수해요? 인서울 해야지. 인서울. 아니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은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럼요, 다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네. 용서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형님 지금 어디 가요? 지방 대학 활성화 강연가. 그러니까 또 지방대도 살려야 돼. 지방대부터 우상교육도 해야 되는데 네,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말 많고 탈 많고 갈등 많은 금투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네네. 우리 형님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 이런 애들은요. 저 몰라요. 저 진짜 몰라요. 뭐새 이름인가 이런 정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금융 경제 쪽을 넘어서서 전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금투세. 네. 예. 네.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찬반을 밝힌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이게 화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 싸우는 건지, 그렇지, 그걸 뭔지 알아요. 그거를 좀 설명을 다른 데서 들어보셔도 그 자체가 너무 전문적이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관전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만 쉽게 한번 설명드린다는 목표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네. 네, 금투세는 말 그대로 금융 투자 소득세예요. 금융 투자 소득세. 예, 금융 뒤에 상품이라고만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상품에 내가 투자했어? 좋지. 소득까지 생겼어? 좋네. 좋네. 그럼 세금 내야지 이겁니다. 어. 그러면 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주식, 채권, 뭐 펀드. 파생, 펀드 그렇죠. 어려운 것들 있죠. 그냥 종류 불문하고 당신이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했으면 여기 다 들어간다 이제 앞으로. 그리고 뭉뚱그려라. 그리고 돈을 벌었으면 세금 내라. 요겁니다. 원래는 이 세금이 없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었는데 이 세금을 내자는 법안을 만들었고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좀 이게 유예가 됐었어요? 이게 2020년에 만들어졌는데 법을 딱 만들자마자 한 방에 하려니까 일단 원래 준비 기간이니 뭐니 필요할 거 원래 아니에요. 필요하죠. 네. 그리고 사실은 또 코로나 위기도 있었고 해서 유예가 한번 됐습니다. 시행이. 아. 그리고 재작년에 시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또 코로나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 유예가 또 됐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올해까지가 유예가 끝나고 내년에 그냥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행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주식이 디스카운트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흉은 바로 너야라고 하면서 얘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 안 된다라고 요걸 반드시 폐지하겠다. 얘가 주범이다라고 그게 금투세였어요? 금투세를 지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이 이제 총력 공세로 저건 나쁜 세금입니다. 저것 때문에 시장이 안 좋습니다. 여차저차한 이유로 없애야 됩니다라는 논의가 이제 폭발이 됐죠. 그러면 금투세라는 거는 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인가 보군요. 문재인 정부 때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게 하나씩 이제 좀 그것도 아주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맞습니다. 정쟁화 되는 것처럼 보여서 예.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그 당시 정부 여당이었던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거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 국힘이나 윤석열 지금 대통령은 또 입장이 달랐으니까 이제 반대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당시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내가 반드시 폐지하겠어라고 하고 있는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는 당시에 이걸 발의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예. 자 오늘은 이거 하나만 약속합시다. 네네네. 정쟁은 빼고 갑시다. 그렇죠. 예. 그냥 진짜로 본질로 갑시다. 이게 그리고 워낙에 뭔지. 워낙에 중요하니까 이런 입장들 빼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본질로 갑니다. 본질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논점만 한번 탁 추려볼게요. 논점만. 자, 네. 첫째, 상위 1% 부자들만 내는 세금인가라는 게 이제 논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금투세. 왜냐? 왜? 야, 금투세 그것도 없던 세금 새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찬반은 원래 생기겠죠. 그렇지. 그게 뭐라도요. 반대가 원래 많은 거야 세금은. 그럼요. 그랬더니 이제 이걸 밀어붙여야 되는 쪽, 그러니까 아무튼 시행을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금융투자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데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5천만 원 넘는 사람만 세금을 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익으로 5천만 원 벌어본 사람 있어요? 라고 해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증권거래소나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추적해 보면 약 1%에서 2%가 채 안 되는 정도의 초상위 부자들만 사실 과세 대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국민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자들만 내는 세금입니다라고 하는 레토릭이 이제 나온 거죠.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가 다시 이제 논점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논점.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냐? 일단 맞다. 그건 맞다. 왜냐? 예. 그러니까 주식으로 한정해서 주식이 제일 쉬우니까 네네. 주식으로 1년 동안 5천만 원 이상 벌었어. 예. 그러면은 금투세를 내는군요. 내죠. 그게 한 20% 이상 내나 보군요. 예, 그렇죠. 이제 금투세 해당이 되면 이제 수익이 5천만 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서 20% 세금 낸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쉽게. 예, 쉽게. 물론 20에다가 또 뭐도 붓고 먹고 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그런데 5천만 원을 수익을 내려면 운용하는 자산은 10억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주식 수익률로만 5천을 벌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실제로 1% 부자들만 과세 대상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더 있어요? 자, 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논리에 대해서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니까 괜찮다라는 논리가 강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그건 아니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 금투세 반대 측에서
부자들만 보고 타겟층에서 만든 세금이냐 이게. 그럼 부유세라고 이름을 붙이든가 부자세라고 하지 왜 금투세라고 하면서 이건 부자들만 내니까 괜찮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네. 금투세는 그동안 집에다가는 세금도 물리고 우리가 일해서 내는 세금도 근로소득세도 돼 있는데 왜 주식 이런 걸로 버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있었어. 이것도 아주 중요한 자산이니까 이 자산에 세금이 붙는 거야라고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뭐든지 상관없고 부자들만 내니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되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니까 괜찮다. 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 금투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네. 1년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네. 거기에 세금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대한민국 주식 시장 자체가 음흠. 얼어붙는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나까지 네. 그러니까 돈 못 버는 나까지 또 네. 피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맞죠? 지금 지금 말씀 주신 문장 안에 두 가지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첫째, 부자들만 세금 낸다고 치자. 근데 나도 영향을 받아. 요거 일단 하나 끊어볼게요. 네. 그래서 요것은 사실 맞습니다. 음. 부자들만 세금 내니까 괜찮아라고 했는데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냐? 5천만 원이 안 돼서 세금을 금투세라는 세금을 안 낼지라도 네. 소득 자체는 잡히게 돼요. 이제 갑자기 세금이 생기니까. 그래서 너는 내가 세금에서 빼주는 거지만 소득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5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소득 생기면 어떻게 되냐? 우리 쌍둥이 아빠 그동안 인적 공제를 할 때 가정주부 와이프 빼고 애들 빼고 부모님 다 뺐는데 이제 가정주부 엄마가 100만 원을 1년에 벌었어요. 그럼 인적 공제에서 탈락됩니다. 그러니까 금투세는 안 내도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탈락돼요. 5천만 원 잡혀서. 소득이 그러면 잡혀서. 이 금투세가 없을 때는 이 소득 자체가 안 잡혔었어요. 안 잡히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공제로 빼주는 거지 과세 대상 안으로 들어와서 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러면 부분이구나. 예를 들어서 보험료나 이런 거에도 그렇습니다. 다 영향을 끼치겠네. 그래서 내가 금투세를 안 내도 내가 소득이 늘어나면 건보료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인적공제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피부양자 같은 것도 건보료 내에서 피부양자도 네. 2천만 원 이상 올라가면 예를 들면 또 탈락을 해요. 등등등 내가 금투세를 안 내도 개인에게 많이 불리한 포인트가 있어라는 그 전단의 질문 맞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맞고. 자, 그다음에 시장 전체가 대폭락할지도 몰라라는 얘기인데 그 근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 대만에서 그랬었어. 대만에서 금투세 도입하고 나니까 막 50%씩 시장이 빠졌어.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을 봐. 부자들이 분명 이 세금 때문에 떠날 거야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실제로 대만에서 금투세가 도입되고 증시가 대폭락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금투세라는 새로운 세목이 생겨서 폭락했다기보다는 그때 대만은 금융 실명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를 내기 위해서 실명이 먼저 전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지하 자금들이 전부 다 양성화되면서 내 이름으로 갑자기 숨겨냈던 자산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뺐구나.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었다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수설이고 정설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부자들이 그동안 왜 한국에 투자했겠어? 미국에다 투자하면 수익이 더 나는데 우리는 수익이 안 나지만 세금이 적기 때문에 그 얄팍한 매력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거야. 한국 시장은. 근데 이제 세금이 생기면 야, 미국이나 우리나라 세금이 똑같은데 수익 더 나는 딴 나라로 가겠지라는 게 공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결국 주저앉는 시장은 개미들의 피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네. 그런 주장의 우려는 들을만하다. 매우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합니다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요. 실제로 이런 일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실증적 근거는 부족하다라고 보고요. 네. 또 반대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것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공포 마케팅이다. 라는 얘기가 또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사실 심각한 우려니까 여러분께 고민을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개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한데 기관이나 외국인에게만 상당히 유리하다. 금투세가 오히려 개인을 역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에게만 예. 금투세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주장. 그런데 이건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좀 제가 해설해드리고 싶은데 네. 개인들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금투세가 없다 갑자기 생겼죠. 그러니까 금투세 때문에 불리해졌죠. 그거는 맞다. 그건 맞지. 네. 그런데 금투세로 인해서 그동안 있었던 기관법인이나 외국인이 갑자기 더 이익을 보고 개인이 불리해지면서 이것 때문에 역차별받았다는 논리는 아니다. 개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금투세가 있건 없건 법인은 법인 소득세를 내고요. 외국인은 상호 과세 협력 때문에
그 나라 조항에 따라서 세금을 냅니다. 네네. 근데 금투세 때문에 새롭게 그쪽은 이득을 보고 개인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거기는 그대로인데 개인만 조금 없던 세금이 생겼다. 이렇게 보셔야지. 금투세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역차별을 만든다. 이건 아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예. 금융투자소득세는 아예 그냥 없군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거는 그러네. 법인에는 해당 사항이 예. 없는 세금은 맞구나. 그러니까 법인은 뭐 아. 그것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이든 뭐든지 다 하게 법인은 법인 소득세로 가는 거니까요. 예.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개인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 예를 들어서 원천 징수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상속세 같은 거 낼 때 이미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상속재산 다 검토해 본 다음에 세무사 검토받고 이 정도입니다라고 나중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 금투세는요. 과세 당국이 계좌를 쭉 보다가 팔았네? 이득 났네? 그럼 중간에 반기에 한 번씩 그냥 떼가요. 이게 원천 징수로. 예. 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후 신고라고 해보면 1년치 사후 신고라고 해보면 내가 10억을 운영하다가 11억을 벌었어요. 11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익 번거까지 합쳐서 11억을 1년 내내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원본이 늘어나잖아요. 이익까지 합쳐서. 근데 그런 나의 기회비용을 중간에 네가 왜 빼가냐 이거예요. 빼가네. 이득 보면 내가 나중에 신고할 텐데 어. 중간에 빼가기 때문에 원본이 감소돼서 투자 수익을 더 못 내게 만들고 그러네. 시장 내에서도 좋은 자산들이 좀 더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어. 그 이유는 네가 세금 빨리 거두려고 하고는 저 조세 행정 편의주의 때문 아니냐. 그 지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네. 예, 그거는. 예, 맞습니다. 그건 맞아. 그다음에 장기 혜택을 유도해야 되는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되는 게 건전한 투자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장기 투자 유도가 안 된다 이거는 이런 비판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에서 돈을 왕창 벌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종합과세로 들어가서 세율이 높아요. 근데 장기로 가서 이득을 봤다 그러면 분리과세로 해가지고 세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왕창 벌었는데 올해 왕창 세금 내고 이걸 할까 하다가 아니야. 내년에 손해 보더라도 장기로 가는 게 세금 계산해 보면 더 싸. 그럼 내가 지금 환매할 이유가 없지. 장기가 유도가 돼요. 근데 우리는 장기 투자에 관한 인센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단타치고 빼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해서 장기 투자 문화에 대해서 오히려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합리적 비판처럼 합리적 비판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댓글에는 그 얘기가 계속 나오네. 네네네. 야 사모펀드 얘기만 너 쏙 사모펀드. 빼고 하냐. 하여튼 저놈은 아주 사상이 더러운 놈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말이에요? 사모펀드가 가장 이율공제하고 사모펀드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해 사모펀드가 주세요.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뭔데? 와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이게 논점이 너무 많은데 쉽게만 설명해 볼게요. 우리 넷이 펀드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여기 항아리가 있어요. 저도 돈 내고 최욱 MC 돈 내고 최영진 MC 돈 내요. 그 항아리에 있는 돈 그걸 펀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펀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0원씩 냈으면 3,000원이죠. 3,000원이에요. 이 3,000원 가지고 돈이 불려졌어요. 불려지면은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합니다. 배당. 펀드를 배당을 해요. 배당을 해요. 그거는 지금과 금투세와 똑같아요. 배당하려는 게 없는데 그 배당에 대한 과세는 예, 똑같아. 일단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야 나 이제 그만할래라고 항아리를 깼다고 해볼게요. 펀드가 항아리잖아요. 그걸 깨거나 아니면 내가 쑥 돈을 넣어서 내 돈과 내 수익률 나 가져갈래라고 해서 나 이제 나갈게. 요걸 환매금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금투세가 들어오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쉽게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펀드 환매금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였어요. 그러니까 초부자 사모펀드는 보통 3억 이상 49인 이하니까 슈퍼리치들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겠죠. 예를 네. 들어서. 그러면 펀드 수익이 10억씩 났어요. 그러면 49% 세금을 매겨요. 종합과세 최고율세가 맞으니까요. 예를 들면요. 근데 금투세가 되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대충 22%죠. 대충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금투세가 되면 이 사모펀드에서 여기서 번 돈을 내가 배당받을 때 아까 49% 고율 맞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22% 맞아요. 절반 수준으로. 절반이 되죠. 아, 이거 부자들을 위한. 그래서 부자들 중에서 좀 복잡한데 부자들 중에서 사모펀드 중에서 주식형 펀드가 아닌 나머지 펀드들에 대해서는 환매할 때는 이득이 된다. 좀 복잡하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 그럼 마이크에다 좀 대고 해주시고요. 아. 그러니까 논리가 좀 복잡. 그럼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다시 말해 네. 돈 많은 집단들에게는 예.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네. 굉장히 이득이 된다는 얘기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금투세 폐지입니다. 아, 이건 안 근데 이제 되죠. 약 100% 사모펀드만 갖고 얘기했을 때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는 없던 세금이 생겼잖아요. 아까 주식도 네. 금투세 생겼으니까. 네. 그거는 일부 롱숏 펀드에 대해서는 조금 불리함이 생겨요. 또 다만 그건 전체 사모펀드 중에서 한 3%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펀드들 중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펀드를 운영하다가 환매받을 때 세금이 반으로 줄어들 여지가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사모펀드를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난 반대야. 왜냐하면 봐봐. 부자들이 공포감을 느껴서 시장을 떠날 수도 있잖아. 왜 부자들 자극해?라고 하면서 반대를 얘기했어요. 네. 근데 요거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부자들에게 혜택을 줘? 그러니까 난 반대야. 그러니까 반대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도대체 부자한테 유리해서 반대입니까? 불리해서 반대입니까? 요거 정도는 가르마를 타주셔야 된다. 그거는 좀 타줘라. 예. 그 얘기를 또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부자들이 예. 떠난다고 했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돼가지고 최고 세율 49%를 내다 49.5%를 내다가 우리 27.5%로 사실은 금융투자세가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면 네. 27.5%로 된다는 거잖아요. 네. 부자들은 안 떠나겠네. 그러니까 부자들이 떠난다는 것은 허위거나 공포일 수 있겠네요. 저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많은 개인 투자들 우려를 상당히 존중하면서 네. 일단 우리가 팩트 체크는 하고 종합 판단을 해보자는 취지니까 제가 약간만 부연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뭐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더라고. 네.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 그래 그 말 네. 좋다 좋은데 지금 한국 주식시장 봐라.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너무 떨어져 있다 이 자식들아. 네네네. 그래 그 원칙 다 좋은데 좀 이거 일단 끌어올린 다음에 얘기 좀 하자. 이런 여론이 좀 지배적인 것 같던데. 네. 그걸 누가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어. 상당히 합리적인 의견이고 충분히 뭐 누군가는 당연히 정책당국뿐만 네. 아니라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인데 네.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또 저는 또 반대 얘기는 뭐냐면 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한국 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금투세는 없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은 선후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그 우려를 인정합니다만 동시에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투세도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상법 개정안, 지배주주의 전행 같은 것들 있죠. 동시에 개정해 갑시다. 이거는 선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 3,500 간 다음에 하자고. 야 지금 매일매일 고통스러운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예. 알았다. 그래 소득 있는 곳에 그렇죠, 세금 그렇죠. 알았다고. 원칙 원리 맞아요. 예. 알았다고. 예. 나 지금 죽겠다고. 맞습니다. 3,500 예, 가서 예, 하자. 예. 자기 돈이 걸려 있으니까. 아니 내 얘기가 아니고 네. 댓글에. 그렇죠. 예. 예, 저도 그 얘기가 당연히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또 그럼 반대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해드리는 네네. 거고. 아니, 그러니까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죠. 뭐 저는 이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어. 없기 때문에 의견이 별로 없어요. 비겁한 게 근데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거나 지금 많이 유예돼 와서 내버려두면 내년에 시행 아닙니까? 근데 현실론으로 가보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현실론으로 가보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요 내년에 시행이니까 일단은 뭐가 되든 밥이 되든 준비는 하고 있었어야 이게 법치국가고 행정 책임주의에 맞는데 정부나 과세 당국도 1년 내내 페이지만 얘기하면서 준비가 미비됐고요. 현재 솔직히 이거 직접 과세를 해야 되는 증권사 관련해서도 시스템이 아직 완비가 됐다는 얘기는 차마 못 듣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투여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어떤 제도 불비론도 사실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그 정쟁화되면 이 본질을 다 덮여요. 맞아요. 모든 이슈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개별 쟁점은 제가 지금 우리가 한 10개 얘기했습니다만 네네. 30개, 50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다 좋은데 보세요. 이렇게 쟁점이 나오면서 정쟁화되는 중에 국론이 갈라지고 나는 개별적으로 유리할 수 있고 불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같은 반대론자들도 뭐 모순이 되기도 하고 같은 창선론자 모순이 되잖아요. 이 현실 자체가 과연 이 새로운 세목을 만들 수 있는 추동력이 있는 상황인가? 이거를 또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시장의 성숙도와 상관없이 지금 추진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어라는 현실적인 이 국민의 법감정론까지도 현재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또. 마이크에다 좀 대고 좀 네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네. 2월 공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월 손해 볼 때는 안 도와주면서 그렇죠. 투자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년 벌었다고? 네, 벌었다고 이렇게 득달 내는 거에 대해서 올해 왜냐하면 내가 이득을 손해 봤어요.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한 명만 말씀해 예. 주세요. 이게 뭐냐면 요것도 또 이제 비판하는 포인트인데 2월 공제와 손익통산입니다. 아, 말이 어렵네. 어렵죠. 그러니까 올해 내가 이득을 봤어요. 세금 냈다 이거야 기분 좋게. 근데 내년에 막 폭삭 손해를 봤네. 그럼 작년에는 세금이 아까울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또는 4년간 손해 보고 있다가 반짝 5년째 잠깐 돈 벌었는데 세금 걷으면 그동안 내가 금융투자에서 손실 본 거는 나라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잠깐 번 거 가지고 가져가면 전체적으로 나는 마이너스인데 이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년간 기간을 놓고 이익이냐 손해냐를 계속 2월 시키면서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유연하게. 유연하게. 올해 이익이 나도 내년에 손해 났다 그러면 저 작년에 이득 본 거 올해 까주세요라고 하는 식의 5년간을 2월 공제할 수 있게 해놨는데
요게 부족하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미국은 무제한인데 5년 짧아 이런 얘기를 하는 미국은 분도 계시고. 무제한이에요. 예, 그다음에 손익통사는 뭐냐면 지금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 딱 보다가 당국에서 너 세금 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채권으로 손실 봤어요. 같은 금융상품 카테고리 안에서 세금 내야 되는데 또 여기서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고 저기서는 손해 본 거 우리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실과 이익을 그냥 통산해서 올해 하나로 계산을 하자라는 게 손익통산이에요. 이게 손익통산과 2월 공제가 다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선진 시장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 A라는 종목으로 네. 예를 들어서 100원을 벌었어. 그렇죠. 팔아가지고 예. 내가 B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네. 내가 팔아가지고 100원을 잃었어.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고 네. 마이너스 100원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세금 부과 안 되는데 네. 그럼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0이잖아 일단은.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손익통산이에요.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들어가 들어가 있다는 있어요. 거야. 2월 공제도 들어갔는데 5년으로만 들어갔고 손익통산도 들어갔는데 그럼 손익통산 잘 들어갔으면 됐지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손익통산 갖고도 조금 반대하시는 좀 분들이 약하다고? 얘기하냐면 이거죠.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두 분도 금융상품 하는데 주식 정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주식도 하고 파생도 하고 채권도 하고 미국에 투자하고 막 고버스도 하고 막 별걸 다 해. 그래서 나 손익통산해가지고 할 수 있어라는 사람은 이미 기술자거나 부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잘 보세요. 내가 채권으로 싹 수익을 보고 있었어. 근데 주식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야. 근데 올해 채권 때문에 세금 낼 것 같아. 그럼 지금 주식 마이너스 상황에서 바로 매도를 해서 손실을 실현화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딱 매칭해가지고 올해 세금 없는 걸로 치고 다시 또 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손익통산도 사실은 부자들을 위한 기술 범위 안에 들어간다. 뭐 이런 비판도 있긴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결국에는 개인보다는 부자들 이익들 등등등이 다 유리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고 또 네. 선진국에 비해서 많은 부분 부족하다 이런 비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은 그러면 다시 이런 수많은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쟁점 사항들 또 듣다 보면 합리적인 우려 사항들도 많지 않습니까? 있긴 하지. 그런데 그럼 총론이 잘못됐냐는 거예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되죠. 금융 자산 왜 자산에 세금을 못 매겨야 됩니까? 노동에도 그렇게 세금을 매기는데. 근데 총론은 옳다. 그럼 추진해야죠. 그러나 추진하기에는 디테일까지 완벽했어야 되는데 이런 비판을 명쾌하게 해석 못하고 가니 결국에는 이런 한계점에 부딪히는 거 아닌가. 이 상황에서는 결국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유예하고 그럼 당신들의 대안은 뭐요? 뭐 이쪽의 대안은 뭐요라고 해서 진짜 사회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든 뭐든 빨리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든지 진짜로 공론화가 돼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저거 어느 당 편들고 있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맞아. 그런 이게 분들 왜냐하면 많아요, 이게 지금. 정쟁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다 걷어내고 예. 우린 본질을 좀 이야기하자라는 네. 차원에서 말씀을 좀 하신 그냥 겁니다. 총론은 뭐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옳으나 총론의 옳음을 약간 상쇄할 정도까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좀 흠결이 많이 드러나고는 네. 있다. 네. 이 부분에서 정치권이든 사회적이든 지혜를 모아야 될 타이밍은 맞는 것 같다. 네. 이렇게 근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네.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가뜩이나 지금 짜증이 나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다가 또 세금 얘기해 버리니까 예.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 조세 저항을 낮추는 것도 역시 정치권이 해야 되는 맞습니다. 일입니다. 네. 그냥 거기다 원리 원칙만 갖다 밀어붙인다고 되지 않아요, 정치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서 3,500 가서 좀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 나는 몰라. 예, 많더라고. 형 이야기 아닌 거죠? 내 얘기 아니야. 그 민주당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절박하게 집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아보신 분들 또 와가지고 요 문제는 좀 도와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원칙적으로 총론이 오르니까 찬성하고 있지만 이렇게 강론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지적되고 우려가 퍼지고 있고 특히 그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제작 세력들한테도 당하고 오너 리스크로도 당하고 분단 한반도 리스크로도 당하고 너무 많이 당해왔잖아요. 도이치모터스로 그 당하고 5년도에 2월 공제 5년도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2월 공제 5년도 못 받아들인 게 그동안 손해본 세월이 5년이 더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 예. 주식 투자는 좀
쭉 하신 분들이 쭉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물론 최근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아니 있지만. 그러니까 일단 주가 예. 조작부터 좀 잡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좀 이게 시장이 건전해지고 안정화되고 네. 주가 조작품들 다 박살내고 세력들 좀 쫓아내고 그런 다음에 금투세 얘기하면 나는 그래도 조세 저항이 많이 내려갈 것이다 라는 예, 댓글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도 사실 그 이자랑 배당 수익을 합치는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거든요. 소득에만 과세한다는 딱 느낌 왔는데 금투세는 처음에 이름도 좀 잘못 명명한 것 같아요. 금융투자소득세인데 그런 금소세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차라리 금융투자세라고 하니까 느낌부터가 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다 세금을 물리는 거냐라는 오해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으니까 자 분리해서 종부세는 지금 아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이 또 윤석열 김건희 같은 세력은 엄청나게 이득을 본다 하더라고요. 네. 해도 국민들이 종부세는 확고히 지지를 해요. 또 종부세는 다 가난한 지방 정부로 100% 배분되기 때문에. 근데 금투세는 지금 금융투자소득세는 사실은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투자자들까지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심란하고 흔들리고 반대로 돌아섰어요. 물론 그 중에는 팩트가 아닌 것도 있고 일종의 허위도 일부 있긴 해요. 네. 근데 우리 주권자인 납세자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걸 못 받았다고 다수가 특히 이제 네. 1,400만 주식 투자자 중에 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거의 과반수 아니 절대 다수가 지금 반대하는 우려하는 쪽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이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처럼 그럼 1,000억 1억으로 올릴까요? 또는 유예하고 다시 논의를 해볼까요? 네. 이런 논쟁은 이런 태도는 유연한 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내년에 하겠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가 지금 그렇게만 밀어붙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시성 평론가님과 이광수 복토파 대표님하고 저희 셋이도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아, 요걸 좀- 원칙적으로 저희도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그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 우려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네. 지금 내년에 무조건 시행하는 것으로만 막 정해서 갈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종부세는 확실히 지켜야 됩니다. 네. 종부세는 죄가 없어요. 주식 범죄자부터 네. 일단 좀 잡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은 한번 잡아야 돼, 거기는. 자, 그리고요. 그동안 우리 개인 투자 당한 게 너무 많아요. 3분 내일 좀 체크 좀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지금 잘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시장 좀 선진화하고 합시다라고 했잖아요. 좀 그렇게 하자. 그럴 때 바로 개혁 1순위로 꼽히는 게 상법 382조의 뭐야? 이사의 충실 의무예요. 그동안 왜 이 회사가 엉망진창이 되고 했냐면 대기업들이 네. 대주주가 딱 임명한 이사회가 지네 마음대로 해도 소액주주들을 보살피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사의 의무, 이사는 회사를 위해 일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회사와 주주를 위해라고 해서 딱 5글자만 넣자. 이게 미치는 파급력은 거의 코페르니쿠스적 파급력이 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투세 같은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어쩌고 저쩌고 또 주식시장에 지금 충격을 주니 잠깐 유의하자. 재논의 한번 합시다. 뭐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방금 나왔던 거 시장이 미성숙하거나 우리가 문제가 많은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문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진짜 개혁해야 될 내용도 이참에 같이 합시다. 금투세는 현재 법안으로 내버려두면 시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돼 있지. 유예하려고 그래도 유예 관련해서 부칙을 개정하거나 또 폐지하려고 해도 폐지 법안으로 어차피 국회 손을 넘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겠죠. 그럴 때 상법 그렇지. 개정안 같은 거 또 주가 조작 엄벌하는 거 그렇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패키지를 올려가지고 국민들한테 다 박수받고 하면 돼요. 그래. 근데 이것만 싹 빼고 또 진짜 개혁은 안 한다. 그러면 또 이것도 웃기는 거죠. 그거는 진짜 정치질이고 누군가의 장난질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각계 이해관계는 모여서 한 두세 달 집중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러면 조금 없애서는 안 되죠. 금융투자 소득세다 그랬잖아요. 금융투자자들 무조건 물리는 게 아니라 실제 대상도 1, 2% 정도에 불과할 네. 거라고 보이고 그러니까 5천만 원에 다 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5천만 원 이상 벌었을 때 예, 그 그러니까 구간에 그 구간에서 알았어. 5천 원 빼고 알았다. 1천만 원이면 20%. 아까 다 했잖아 그 아니 얘기는. 근데 그것도 5천만 원, 6천만 원 다 과세하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 있어요. 5천만 원 이상 그 구간에 대해서만 그렇죠. 과세하는 거지. 모든 세금은 다 그런데 그걸 굳이 네. 또 설명해. 아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는 분들 있으니까 알았어요, 알았고. 집중 토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좀 건강한 공론의 장이 돼야지. 맞아요. 이걸 갖고 너 어느 일찍 편이야? 너 일찍 이렇게 가면 답이 안 근데 나오는 좀 거야.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가는 분위기야.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 최경영 TV에서 최경영과 김갑수 두 분이 이걸로 막 멱살 잡고 싸우더라고. 네, 대논쟁을 하셨고 네. 최경영 기자님께서도 그 라이브 이제 했는데 뭐 어때? 아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싸우는. 너도
봤잖아. 쌍구경이 재밌긴 해요. 근데 최경 기자님이 이제 또 그 최경 TV에 해명글도 올리셨어요. 네.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첨예하게 갈리고 의견이 생각이 다른데 그 두 사람 다 무슨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국가를 엄청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둘다 너무 훌륭한 그럼 분들이죠. 정치권 네. 진짜 힘 있는 정책 결정권자가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다 대고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놈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게 정말 범인이야.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 폭락 사태 때 사실은 그런 관리를 전혀 못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지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마치 시행도 하는 금투세 탓인 것처럼 말하는 한동훈 대표가 대표적인 사람의 생각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그렇게 접근하지 네. 말죠. 네. 아. 그건 저는 금투세 유예라든지 재논의를 저희도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절박하게 하는 개미 네. 투자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폭락하니까 마치 금투세인 거 그렇게 본인들도 하지 마. 찬성했던 본인도 법안을 내놓고 마치 금투세 때문에 주가 폭락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태도는 네. 그건 매우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하고 예. 너무 예, 정치인이라면 정치적이지. 그러면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금투생은 뭔지 이제 좀 알았네. 네, 네. 아, 확실히 그 설명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설명청재 박시동의 대한경제 부흥회. 대한경제 예, 부흥회 아직까지 책이 나오진 않았고요. 예약 그래서 판매 중입니다. 예약 판매 중에 있다는 거. 좋은 일 했습니다. 네, 좋은 일 그런 거 하지 마. 매불쇼와 잘 살아. 끝까지 함께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불쇼가 오늘 발표된 우리나라 언론사 뺀 모든 유튜브에서 구독자 1위로 기록이 났습니다.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언론사 빼고요. 언론사 빼고. 아니. 아이, 에이. 통계가 나왔다니까요. 제 아니야. 보세요. 1위네. MC님, 저는 팩트체크 꼼꼼히 갖고 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마이TV도 200만 돌파했는데 언론사니까. 오마이TV는 언론사잖아요. 아. 저 밑에 써져 있잖아요. 언론사 기반 유튜브를 제외한 나머지 유튜브에서 1등. 아니야. 나는 이게 기분이 너무 나빠. 왜? 이 무슨 뭐 성향을 딱지 붙여가지고. 저건 예, 저것은 좋지 않아요. 색깔 맞아요. 붙여놨네. 색깔로 저렇게 파란색, 소개했네. 빨간색으로 분류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요. 이거 뭐 좀- 왜냐하면 세상은 무지갯빛이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아니 그 디올백을 종결 처리한다고 비판하면 그 진보야 보수야. 너가 한번 얘기를 해봐. 아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에. 진보야 보수야. 저는 그게 얘기해봐. 보수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진보야 보수야. 공동체 그러니까 가치가 보수인데 그걸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디올백 받고 막 네. 오히려 감사 표시니까 막 받아라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권익위 해석보다 이게 더 나쁜 거 알아요? 요것만 이야기할게요. 권익위는 처벌 조항이 없다, 바람직하진 않지만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래도 막 그러면 선물해 되냐 그러니까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처벌은 어렵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검찰은 감사 표시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고위공직자 배우자한테 감사 표시 안 하면 저희는 아주 무리한 놈들이 돼버려요. 네. 너도 나도 없이 감사 표시를 해야 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매우 잘못된 거예요. 네. 이건 보수입니다. 광복절 두쪽 난 거. 아, 이거 그런 게- 비판하면 그런 게 보수야 진보야. 색깔 그런 차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이 저거 안 돼요, 그거는. 기분 나쁜 그래서 건데 광복절을 지키자는 것도 보수 아니 저 색깔 분류는 저도 잘못됐는데 네. 기쁘지 않아요. 매부리의 한 사람으로서 알겠습니다. 매불쇼는 네. 상식이다. 이렇게 1등 보면. 상식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상식 카테고리. 상식 대한민국 카테고리. 최고의 상식 카테고리. 색깔을 지운 그래픽을 만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불쇼는 이거 빨주노초 민생연구소에서 한 거야? 아닙니다. 저 다른 유튜브 연구소 장관인데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로 매불쇼는 그래.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의 색깔, 국민의 색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작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